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수요 브리핑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좀 더 일찍 브리핑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장 초에는 장 좋은 종목은 좋았다가 또 장 막판에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았던 장이고 오늘 하루만큼은 좀 거지 같은 날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하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앞으로 향후에 3분기, 4분기에 좋아질 종목들 그것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쪽에 현금을 마련한 후에 기회비용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게 뭐 하루 만에 다음날 되니까 바로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그만큼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트레이딩을 좀 잘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매수해야 되고 매도칠 상황이 오면 매도 쳐야 되는 그래서 조금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오전장과 오후장 갭이 거의 20% 이상 벌어지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었죠. 자, 일단 그런 것들 접어치고 뭐 오늘 하루 종일 움직였던 내용들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뭐, 근데 어제 뭐 대응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너그럽게 또 다시 한번 또 내일부터 뭐 하겠습니까? 우리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매수 관점 포인트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어제 코멘트를 잘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뭐 저라고 뭐 늘 맞출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상현상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런 점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중국에 관련된 내용들 종목과 연관된 것들은 별로 쳐다보지 말자. 3분기, 4분기도 그닥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FOMC 이후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변동폭이나 뭐 환율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겠죠. 그런 타임에 우리가 다음에도 우리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은 뭘까라고 하면 제가 나름 픽을 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LG노텍 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뒷부분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어저께 자기의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그러니까 제가 그 LS 일렉트릭하고 포트폴리오 잘하자, 뭐 현금 마련하자 이런 얘기 드릴 때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항상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나쁜 거 이야기 드릴 때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거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뭐 좋아요, 구독, 멤버십 상당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1분기 때 2차 전지가 움직였죠. 그다음 2분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AI 반도체, 그다음 전기전자 이쪽 분야,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따라온 것들이 스마트폰 분야가 조금 따라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분기 들어서면서 나타난 현상은 2차 전지가 먼저 일단 달렸어요. 충분히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 이상 상승해 버렸으면 대단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이미 오른 주가에서 20%니까 상당히 큰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의를 가한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포스코, 퓨처에 뭐 이런 것들은 상승해서 눌려도 뭐 크게 여러분들이 수익엔 지장이 없습니다. 여전히 홀드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눌림이 들어온다고 해도 뭐 우리가 전반기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으면 넉넉히 홀드 의견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새롭게 투자할 기회는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 전기전자 이쪽에 관련돼서 눌림이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잡을 기회를 가져야겠죠. 그 기점은 FOMC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죠? 안 좋은 소식이라든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뭘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눈치 보는 장세가 좀 나타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8월달 초를 딱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충분히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픽을 한 것들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쯤에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반드시 그 점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유동성이라든지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면서
매수 포인트는 좀 잡아가도록 해야겠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리뷰해 드릴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1월 되기 전에, 11월 초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배당주 관련된 투자를 통해서 배당을 받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배당주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그런 종목들을 터치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보면 KB가 어쨌든 기업은행이 어쨌든 뭐 이렇게 대충 배당이 좀 잘 나오는 은행주 관련된 이야기들, 또 그다음에 뭐 SKT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하시는 건 너무 일러요. 그러니까 4분기 초가 되면, 한 중반쯤 되면 그쯤 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가 나름 정리해가지고, 조금 이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것도 또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4분기 가야 돼서 우리가 공부해보고 투자해볼 만한 내용들은 바로 이쪽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2차전지 분야는 제가 볼 땐 추가적인 더 레벨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앞으로 업사이드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포커스 잡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차트 보면서 제가 픽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120일과 60일 이 사이에 들어오면 매수 포인트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68,000원 이 정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땐 67,500원 이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오늘도 뭐 크게 눌렸다가 쭉 치고 올라오긴 했는데, 저게 말입니다. 반전 시그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조정을 충분히 받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파형 노력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거는 매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또 받쳐주는 내용이 존재하고, 여기 좀 비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급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때 나타난 게 뭐냐? 급등했던 이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급등하니까 또 위에서 잡아주고.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3분기에서는 박스권으로 가고 4분기 되면서부터 조금 올라가서 12월부터는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대충 사이클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점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박스 하나 쳐놓고 박스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갖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200%를 수익을 내기 위해선 그만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충분히 감수할 생각이 있다면 2년 정도 보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해 나가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점이 아마 지금 도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67,500원보다 더 하방으로 크게 내려갈 만한 사유, 그런 사유가 발생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에다 대고 항의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수출을 갖다 제재하지 마라. 적당하게 수출은 유지하게 하라.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 반도체 기업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자체도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 미국에서도 반도체 해외 수요의 50%는 대부분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볼 땐 지금 그 미국의 정부 인사들이 계속 중국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는 타협점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대선인데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휘청휘청거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민주당 정부한테도 좋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점을 떠나서 일단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고요. 사이클이 돌아올 때 한 번에 우리가 주가에 랠리업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도 뭐 사실은 저점 대비해서는 지난 한 1년 동안은 꽤 올라오는 형국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방향을 틀어섰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 잡아주는 포인트는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121 이평 정도 수준이면 그 위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충분히 감수하시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다음 8월달 정도, 초 정도 보면 한 67,500원 이 정도 부분이 적정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제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SK 하이닉스를 좀 더 포지션을 많이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실적 발표도 나오긴 했는데 주가가 크게 눌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이 사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곧 조정이 오겠죠. 자, 충분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조급하게 먼저 잡고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분명한 건 이 자리, 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언제냐면
지난 5월에서 한 6월 사이에 들어오는 이 구간에서 들어온 부분이 더 빈자리가 생긴 거거든요. 이 빈자리를 그냥 두고 갈 놈들이 아닙니다. 투자하는 놈들, 특히 뭐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이나 여러 가지 투신 이런 곳에서 이 빈자리를 두고 갈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빈자리 구간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잡고 들어가는 타임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이번에 조정이 싹 들어오게 되면 뭐 FOMC가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저 자리까지는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또 저 자리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고 가겠죠.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요. 지수는 당연히 눌리겠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눌려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생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2차전지 분야에서 탑10 안으로 들어온 시가총액 탑10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많으니까 과거보다는 지수가 좀 덜 빠지는 느낌으로 좀 갈 것이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크게 변동폭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전기 전자 분야가 환율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적정하게 조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제가 121 이평이라고 하면은 QOQ 대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3분기 QOQ 실적 LG전자가 상당히 괜찮게 나올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봉이야 121 이평 아래로 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럼 이 구간 어디가 우리가 매수하고 잡아가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8월 초쯤에는 휴가 가시기 전에 꼭 매수 좀 잡고 가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LG전자의 리포트, QOQ 대비한 실적 이런 것들이 나빠질 이유가 현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또 전장 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고려해 보면 되겠다. 뭐 이처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제가 조정이 들어올 거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길게 좀 보시자. 저도 뭐 지금 14만 5천 원 정도 수준에 있는데 221 이평 이 수준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 중 위에 또 윗단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들은 어쨌든 어닝 컨센서스 자체는 잘 나왔어요. 그죠? 컨센서스보다 원래 1950억 뭐 이 정도 흑자 예상했는데 2천억 일단 넘어갔고요. 전반적인 개선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매출이 뭐 마이너스 45%이 정도 떨어진 건 틀림이 없습니다. 동기 대비해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부터 우리가 반응이 들어오는 그 타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은 MLCC 분야 괜찮아지고요. 반도체 괜찮아지고요. 전장 괜찮아지면, 전장은 뭐 100% 확정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돌아오는 것들 우리가 기대해 보면, 제가 볼 땐 시간의 문제지, 우리가 2024년도는 이 정도 보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지금 네 가지 종목들은 대부분 기간을 최소 한 1년 정도는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성은 이럴 때 우리가 공략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그런 귀여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 적극적으로 이거 단기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손 안 대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면 이런 종목 말고 작은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종목들을 좀 뒤에 준비해 놓긴 했죠. 어쨌든 전반적인 거는 전기, 전자 분야 쪽에 대해서 우리가 눌림 들어왔을 때 매수를 잡는 포인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셔도 괜찮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뭐 계약 수주 잘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매출 영업이익 인식이 안 된 것뿐 아니겠습니까? 지금 3분기 공장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럼 매출 인식이 언제쯤 되겠어요? 4분기 뭐 초?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4분기 초면 적어도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기간 아닙니까? 이 정도 기간 안에 얼마 정도 갈까라는 것들이죠. 221억 윗단이죠. 여기 윗단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시는 게 맞고요.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내용이 나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세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세 달을 갖다 기다릴 마인드가 없어. 그럼 못하는 거죠, 뭐. 그죠? 예. 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항상 해마다 보면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실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올해는 뭐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1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흘 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좀 매수를 좀 하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이슈가 나오고요. 실제로 바이오 관련돼서 가장 그 수급이 많이 쏠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1월과 2월 사이에요. 그렇죠? 자, 그때 그러니까 4분기하고
우리가 1분기 때 즐기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 놓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하나 꼭 넣어두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쨌든 예상치보단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한 150억 원 정도 요번 2분기 때 수익이 났습니다. LG노텍인데 3분기 영업이 예상치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QOQ 대비해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4,000%? 만약에 이 숫자가 나오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세요. 2분기에 지금 150억인가? 이 정도 흑자 났습니다. 자, 이 점이 아직 그러니까 F량 매출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매출로 인식 잡히진 않은 거잖아요. 자, 제가 늘 그죠. 기대감으로 들어오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 포인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길게 볼 필요는 일단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저 매출이 인식되는 그 타임이 대부분 4분기 첫 번째 달, 10월 달 중순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타겟을 좀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늘상 얘기지만 이거 빼놓고 가기도 참 애매모호한 그런 종목이죠. 눌림이 좀 크게 들어와서 조금 제가 얘기 드렸던 222동평면서 아랫단으로 들어오긴 했으나 제가 볼 땐 이거는 전반적인 수급의 현황, 쇼틀리한 지금 현황이잖아요. FOMC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 이 정도는 감안하고 가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죠. 바로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증자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조금 주식이 많이 틀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눌림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실제로는 222 하단으로 내려갈 만한 평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환가액이 지금 2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전환가액이 형성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2만 893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계산해서 전체적인 주식과 비율을 생각해 보면 그래 좋았어 알겠어 10%만큼은 주가 하락 요인은 인정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수급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 더 빠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건 잡아주고 올라와서 제가 볼 때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부채를 시비를 전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거 감안해가지고 보면 전고점은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스펙에 이거 하면 이 정도 스펙들은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모니터링 하다가 여기 포인트가 좀 들어왔다 생각하면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음봉 크게 나오고요. 양봉이 이렇게 걸치는 그래서 다음 날쯤부터 매수 잡아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로 좀 칠해드리면 요거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뜨겠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아마도 다시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나타날 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우리가 공략 포인트. 어쨌든 전기전자 이쪽 분야에서 조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상당히 그게 좋은 거죠. 왜요? 분명한 건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늘 스터디 해온 게 그렇잖아요. 1월 달부터 이때까지 3분기, 4분기에 전기전자 분야의 업황은 상당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금리 인상 강도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 조금 더 눌리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조금 발생이 될 수 있긴 하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제가 볼 땐 크게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도 해 나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 의견이고요. 일단 기다려 보면서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관망하는 자세로 가다가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공략하는 그런 자세를 좀 준비하고 계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밸류에이션의 가치를 하는 것들이 바로 주가다라는 부분 잘 고민해 보시면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분명히 시간이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 빨리 포트폴리오 정리해 버려야 되는 건 중국 관련입니다. 소비, 유통, 이쪽 관련된 거, 항공, 여행, 이런 쪽은 이젠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타임에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저처럼
수익 난 거랑 수익 안 난 거랑 이렇게 동시에 정리해 버렸다 그러면 저는 현금 유동성이 지금 50% 이상이 존재하는데 그거 갖고 또 재미난 기회비용을 만들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또 다음번엔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늘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래저래 이야기 드렸는데 좋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 포인트는 존재한다. FOMC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다음 주 수요일 날 시장 브리핑 할 때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 브리핑 시간에 또 다시 만나고요. 그 사이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리포트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퇴근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